여러분, 강남 아파트 싹쓸이하던 중국인들이 지금 매물 던지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현금 수십억씩을 들고 와서 강남 고가 아파트들을 쓸어 담던 사람들인데요. 2024년 한 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17,478명 중 중국인은 11,346명, 64.9%였습니다. 외국인 소유 주택 10만 가구 중 중국인 비중이 56.2%에 달합니다. 그렇게 싹쓸이하던 중국인들이 지금 급매를 쏟아내면서 빠지고 있어요. 2026년 2월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35% 급감했고 강남 3구와 용산구는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12억 초과 고가 주택은 절반 이상 줄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오늘은 중국 자본이 어떻게 우리 규제를 비웃으며 들어왔는지, 왜 지금 도망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상처가 뭔지 전부 풀어볼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도망가는 이유를 알려면 먼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해요. 솔직히 이 구조를 보면 화가 납니다. 한국인이 강남에서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LTV, DSR 규제에 막혀서 사실상 현금 20억 넘게 들고 있어야 해요. 연봉 1억 버는 사람도 대출이 몇 억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규제 안에서 죽을 듯이 돈을 모아야 해요. 그리고 이 대출 규제, 사실 은행주 투자자들도 알아둬야 해요. KB금융과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찍었는데 핵심 이유 중 하나가 가계대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5억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를 2억으로 막고 스트레스 DSR까지 강화하면서 이 성장 동력에 제동이 걸리고 있어요. 실적은 좋은데 성장성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은행주 들고 계신 분들 이 규제율은 반드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중국인들한테는 이 규제가 무력했어요. 본국 금융기관에서 빌리거나 홍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한국의 DSR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안 빌리니까 한국 규제가 안 걸리는 거예요. 내국인은 규제에 묶이고 중국인은 규제 밖에서 현금으로 사들이고, 이게 역차별이 아니면 뭐예요? 더 심각한 건 돈을 가지고 오는 경로예요. 중국 정부가 개인 해외 송금을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30억짜리 아파트를 못 삽니다. 그래서 뭘 했냐? 비트코인으로 돈을 옮기는 환치기예요. 관세청이 적발한 사례가 있어요. 중국인 환치기 조직이 불법 자금 840억 원을 조달해서 서울 아파트 55채를 샀습니다. 여기서 잠깐, 비트코인 환치기 루트가 막힌다는 건 가상자산에도 신호입니다. 2026년 2월부터 부동산 매입 시 가상자산 매각 대금 출처까지 의무 공개가 됐어요. 불법 환치기용 가상자산 거래량이 줄어들면 단기적으로 국내 거래소 거래량에도 영향이 올 수밖에 없어요. 관련 가상자산 투자주, 지금 무조건 좋다고 따라 들어가긴 조심스러운 구간입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에 불법 자금이 들어와서 질값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거예요. 답은 1998년에 IMF 예언이기 때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어요. 사전 허가 없이 사고 나서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로 풀어버린 거예요. 당시에는 맞는 판단이었을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27년 동안 한 번도 제도에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1998년에 급하게 열어놓은 문 자체가 2025년까지 그대로 열려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벌어졌을까요? 제주도를 보세요. 2010년에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5억 원 이상 콘도나 펜션을 사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예요. 12년 동안 이 제도를 통해 투자한 외국인이 1915세대, 총 투자액이 1조 2616억 원이에요. 근데 이 중 98%가 중국인이에요. 사실상 중국인 전용 영주권 매매 창구였던 겁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뭐가 부여되느냐? 국민건강보험 이용, 가족 초청 취업 혜택에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보장되어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콘도 하나 사놓고 영주권을 받아서 한국의 복지 혜택을 누리고 심지어 선거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제주가 중국 땅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이 괜한 감정이 아니에요. 국세청이 2017년부터 2025년 5월까지 파악한 중국인의 한국 아파트 매입이 13,573채예요. 유학 비자로 들어온 30대 중국인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아파트 8채를 사들인 사례도 있어요. 유학생이 어떻게 수십억 원어치 부동산을 삽니까? 자금 출처가 정상적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신고제 체제에서는 이런 걸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사고 나서 60일 안에 신고만 하면 끝이니까요. 이렇게 쌓아올린 중국인들의 부동산 제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정부가 드디어 칼을 뽑았어요. 2025년 8월 26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바뀌었어요. 핵심은 실거주 2년 의무예요.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해서 2년을 살아야 합니다. 안 지키면 취득가액의 10%씩 이행 강제금이 반복 부과돼요. 30억짜리 아파트면 한 번에 3억입니다. 반복 위반하면 허가 자체가 취소되고요. 이게 왜 치명타냐? 중국인들의 핵심 전략이 비거주 갭 투자였거든요. 아파트를 사고 본인은 중국에 있으면서 전세를 놓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또 다른 집을 사는 레버리지 구조였어요. 근데 실거주 2년 의무가 생기면서 이 전략 자체가 원천 차단된 거예요. 갭 투자가 막히고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바뀌면 오히려 건설사들한테는 중장기적인 기회가 생깁니다. 지금 이 혼란이 잦아들면 GS건설은 주목할 만해요. 하나증권이 2026년 2분기를 건설주 매수 시점으로 제시하면서 탑픽업으로 뽑은 종목이거든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중국인 급매 충격에 건설 경기도 불확실한 구간이에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강남 분양 수혜 기대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3년 최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라온 상태라 단기 추격 매수는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중국인 급매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된 이유가 진짜 기회 구간일 수 있어요.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2년을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들고 있는 매물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10월 15일에는 돈줄까지 끊었어요. 25억 초과 아파트의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강남 신축이 대부분 25억을 넘거든요. 사실상 전액 현금 아니면 못 사는 구조가 된 거예요. 스트레스 DSR 금리도 2배로 올렸고 전세 대출도 DSR에 포함시켰어요. 마지막 구멍인 가상자산 루트도 막혔습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에 가상자산 매각 대금을 명시해야 하고 금융기관 명과 차입 금액까지 전부 공개해야 해요. 코인으로 환치기해서 사던 루트가 완전히 차단된 거죠. 토지 거래 허가제, 대출 규제, 자금 출처 조사, 세 장의 카드가 맞물리면서 중국 자본의 투기 루트가 전부 막혀버린 겁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했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환율이 1,500원을 뚫었어요. 2026년 2월 28일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겼잖아요. 이게 중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직격탄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한국 부동산의 달러 기준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계산해 볼게요. 중국인이 3년 전 환율 1,200원일 때 강남 3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쳐볼게요. 그때 달러로 250만 달러짜리 자산이었어요. 근데 지금 환율 1,500원에 30억 원에 팔려면 200만 달러밖에 안 돼요. 집값이 안 떨어졌는데도 달러 기준으로는 약 50만 달러 정도, 하나로 7억 5천만 원이 증발한 거예요. 이러니까 더 빠지기 전에 빠지자라는 심리가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환율이 1,500원을 찍고 변동성이 커진 시기에 오히려 저평가된 배당 자산이 있어요. 바로 맥쿼리 인프라와 신한 알파리츠 같은 상장 리츠예요. 현재 배당 수익률이 6에서 8% 수준인데 예금 금리의 2~3배입니다. NAV 대비 주가도 평균 0.74배 수준으로 저평가 구간이에요. 주식시장 변동성이 클 때 안정적인 배당 자산을 저가에 잡는 전략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는 구간이에요. 유가 급등으로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국은행이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경고하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자산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세 번째, 중국 본국에서 돈 가져오라는 압박이 오고 있어요. 중국 내부 경기가 심각하게 둔화되고 있거든요. 부동산 붕괴, 디플레이션, 위안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해외에 빼돌려놓은 자산들을 현금화해서 가져오라는 유인이 강해졌어요. 밖에서는 한국 규제가 조여오고 안에서는 본국 사정이 어려워지고 환율까지 불리해지는 삼중고에 빠진 겁니다. 강남권 랜드마크들 단지에서 급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잠시 렐스, 리센츠, 트렌지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금매가 나오고 있어요. 강남 불패 신화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도망가면서 남기고 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화나는 부분이에요. 전세 먹튀예요.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출국해버리는 사례가 급증했어요.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에 의한 보증사고가 총 103건, 금액으로 243억 원이에요. 안 갚고 잠적한 채무자 43명 중 중국인이 27명이에요. 63%가 중국인입니다. 채권 회수율이 2%예요.
100억대이면 2억밖에 못 받아요. 43명 중 22명한테는 법원 송달조차 안 됩니다. 중국으로 비행기 타면 끝이에요.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 전세 먹튀와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할 종목이 있어요. SGI 서울보증이에요. 전세 보증 사고가 늘수록 보증보험 가입 수요도 폭증하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보험 손익이 전년 대비 71.7% 급증했고 주가는 공모가 대비 120% 이상 급등했어요. 단기 실적 수혜는 분명하지만 전세 사고가 구조적으로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손해율이 올라가는 리스크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만 보고 따라 들어가기 전에 이 양면을 같이 봐야겠습니다. 들어올 때는 우리 규제를 비웃으며 뒤돌아오고 나갈 때는 전세 보증금까지 먹고 도망가는 겁니다. 안보 문제도 남아있어요. 중국 정부가 2018년에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부지를 매입했어요. 11개의 필지 약 1256평, 대통령실에서 2km,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전 예정지에서 1km도 안 되는 곳이에요. 수년째 빈 상태로 감시장치만 돌리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주변, 제주 해군기지 주변에도 중국계 자본이 깔려 있어요. 미국은 진작에 막았어요. 2025년 7월에 중국인 농지 매입을 전국 금지했고 군사시설 근처는 강제 매각까지 시켰습니다. 일본도 호주도 막았어요. 정작 중국은 외국인의 자국 토지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는 마음껏 사들이는 구조였던 거예요. 대통령실 2km 앞에 중국 정부 소유 감시 거점,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보 이슈가 부각될수록 수혜를 받는 종목군이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이에요. 2026년 2월 이란 전쟁 터지기 전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9.8%, LIG 넥스원은 29.8% 상한가에 올랐고 하나 시스템은 29.1%가 올랐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일부 조정이 있었어요. 이벤트 단기 급등은 항상 되돌림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LS증권 분석에 따르면 K방산주는 글로벌 동종업체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주 잔고 31.7조, LIG 넥스원 23조. 이 수주 잔고가 실적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지켜보세요. 단기 이벤트 매매가 아니라 중장기 구조적 성장으로 접근한다면 주동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한 구간입니다. 대통령 땅을 중국 정부한테 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행히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통과되면 민감지역 외국인 토지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미국처럼 기존 소유 토지에 대한 강제 매각까지 논의되고 있어요. 이 소식이 퍼지면서 중국인들의 탈출이 더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 더 나왔어요. 정부가 서해 5도를 포함한 영해기선에 위치한 17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어요. 국토 최외곽, 해양, 영토 주권의 최전선이에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규제를 건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 이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이에요. 중국의 전략을 보세요. 제주도에서는 투자 이민제로 영주권을 사들이고 서울에서는 환치기로 아파트를 사들이고 용산에서는 정부 명의로 땅을 사서 감시장치를 돌리고 평택과 제주에서는 군사시설 주변에 거점을 확보해요. 이걸 개별 사건으로 보면 그냥 부동산 투자예요. 근데 전체를 연결하면 패턴이 보여요. 경제 침투, 안보 거점 확보, 사회 인프라 잠식, 이걸 우연이라고 봐야 할까요? 중국 국가정보법이라는 게 있어요. 2017년에 만들어졌는데 핵심 조항이 뭐냐면 모든 중국 국민과 기업은 국가정보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법적 의무예요. 중국 정부가 네 집 좀 빌려줘 라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대통령실 2km 앞에 있는 중국 정부 소유 부지가 왜 무서운지 이 법 하나면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순진하게 지냈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투자 유치라는 말에 취해서 누가 들어오는지 왜 들어오는지를 안 본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 자본이 한국의 규제 어점을 파고들어서 부동산을 사들였어요. 환치기로 불법 자금을 가져오고 역차별 구조를 이용해서 내국인은 못 사는 집을 현금으로 쓸어 담았어요. 그러다 정부가 세 장의 칸들을 연달아 꺼내고 환율 폭등에 본국 경기까지 악화되기까지 하니까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가면서 전세 보증금은 먹고 안보 위협은 남기고. 마무리 정리로 오늘 나온 종목들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KB금융 신한지주는 대출 규제 강화로 이자이익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실적은 최대치이는데 성장 모멘텀은 약해질 수 있는 구간이다. SCI 서울보증은 전세사고 급증 단기에 대한 수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손해율 상승 리스크에 대한 양면 측면이 있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종목은 강남 분양에 대한 수혜주지만 지금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매 충격이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변수일 수 있습니다. 저평가로 주목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같은 K 방산주들. 안보 이슈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대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 이후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급매 충격 소화 후에 실수요자 시장 전환 최대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 있겠고요. 2분기 이후 매수 타이밍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나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 6에서 8%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해지 전략으로 유효합니다. 강남에서 중국인 급매가 쏟아지는 건 시장 조정이 아니에요. 불법, 편법, 투기 자본이 빠지는 정화 과정이에요.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실수요자 중심의 더 건강한 시장이 올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남은 과제가 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상호주의 원칙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중국이 한국인한테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만큼 한국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해요. 군사시설 주변 외국인 토지 제한을 조속히 입법하고 전세 먹튀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해요. 누구보다 빠른 경제 이야기, 무료 종목 분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돈의 방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